제주도 서귀포에서 그 대정읍이라는 아주 시골 마을이 있습니다. 그쪽에서 마을 기업을 운영하고 있어요. 마을 기업 무릉교화집이라는 마을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게 우리 마을의 사랑방 구실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어떤 주민들의 어떤 소득을 올리는 거 그런 것도 좀 없지 않아 있겠지만 사랑방 역할을 하고 있는 그 마을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김윤호라는 사람입니다. 그때부터 어떤 우리 마을의 문화를 좀 입히고 싶다. 그리고 이 어떤 그 주민들이 느끼는 어떤 타는 목마름 같은 걸 좀 적셔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좀 고민하던 차에 또 농협에서 은퇴하고 마을 기업을 운영하다가 이분들하고 같이 좀 문화에 대한 갈증도 해소하면서 같이 향유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하는 게 그러던 차에 문화 이모작이라는 프로그램을 만나게 된 겁니다. 그것도 어쩌면 그 문화이모작하고 관계가 있는 그런 그 결과로 좀 봐지는데 사실 제가 문화이모작의 교육 프로그램 수료하고 나서 마을 사람들을 몇 사람 만났습니다. 특히 나이 드신 어르신들. 그리고 어르신들이라도 남자분들이 아니고 대부분 여자분들인데 제주도 여성분은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은 굉장히 질곡진 삶을 많이 살았어요. 척박한 토양에서 농사도 제대로 안 되고 해녀로 물질까지 해야 되는 이런 이중고를 겪고 있는 그런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가슴에 묻혀 있는 그게 상당히 크고 아팠습니다. 제가 보기엔 그분들만 감내하기는 좀 그런 것 같죠. 그걸 꺼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래가지고 저들이 그 퍼포먼스를 좀 했어요. 우리가 느끼는 걸 한번 풀어보자 이러면서 했었던 그런 겁니다. 그런 걸 약간 말 콘테스트에 좀 맞게끔 약간 각색을 좀 했어요. 그래서 그 퍼포먼스 나이 드신 분들이 그 마을 기업이랑 마을 기업에서 하고 있는 농산물 꾸러미를 통해서 우리 마을 주민들이 느끼는 그 행복 또 거기서 얻어진 소득으로 연극이라든가 아니면 음악 공연 같은 것도 같이 마주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그런 발판으로 또 그런 마중물로 활용을 했습니다. 그렇죠. 약간 서툴지만은 그래도 서툰 게 그게 또 자연스럽고 좋잖아요. 물론 그 제주도란 말이 우리 마을 같은 경우 상당히 그 농번기가 굉장히 깁니다. 어쩌면 농한기가 없을 정도로 이렇게 그 바쁜 철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녁 때가 되면 옹기종기 모여서 나름대로 연기도 하고 자기가 뭐 콘티도 이렇게 짜가지고 난 이렇게 해볼래 저렇게 해볼래 하면서 그 자연스러움 같은 건 어쩌면 그 할머니들이 정말 천진난만한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아 참 이 문화이모작이라는 그 프로그램이 우리한테 주어진 게 참 특별하다. 머리에 남는 가장 떠오르는 생각이 어떤 거냐면 자청비 공연을 하고 나서가 아니라 공연 연습을 하다가 어느 할머니가 막 통곡을 하셨어요. 어쩌면 자청비 삶이 내 삶이랑 이렇게도 같냐 이러면서 꼭 같나. 어쩌면 그게 그분이 그 어떤 토로했던 것처럼 어쩌면 제주의 그 연상이지만은 어쩌면 내 처지, 내 환경, 내 심정이랑 이렇게 꼭 같나 이러면서 연습을 하면서 괜히 그게 뭐 그걸 뭐라 그러지 이게 하여튼 그 예 울컥 했는데 왜 그런 게 있잖아요. 왜 연기를 하다 보면 그거에 이 몰입하는 그런 게 됐나 봐요. 그래서 할머니가 막 펑펑펑 우시면서 그런 걸 봤었고 또 하나는 우리도 할 수 있다는 비록 나이는 들었지만 우리도 뭔가 작품을 만들 수 있네 우리끼리도 서툴긴 하지만 스토리를 할 수 있다는 그런 걸 그분들한테 어떤 자신감을 줄 수 있다는 게 또 하나 이렇게 기억이 되는 그런 장면일 수도 있습니다. 비슷하죠. 비슷한데 농협에 있다는 건 어떤 뭐 공공기관에 있었던 그런 책무가 좀 있겠지만은 마을 기업은 말 그대로 마을 사람들하고 같이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특히 저희들 같은 경우는 나이 드신 분들이 꽤 많아요. 벌써 오래전부터 고령화가 진척이 된 마을 중에 하나입니다. 그 대부분이 75세 넘는 어르신들이
한 70%를 차지해요. 그분들에게 앞서 말씀드린 어떤 문화적인 갈증 같은 걸 좀 해소시켜주고, 그리고 사랑방 역할을 하는 게 우리 마을 기업이 갖고 있는 책무라는 생각에서 늘 그분들을 모시고, 뭐 가끔씩은 어떤 땐 뭐 국수라도 이렇게 끌려가지고 같이 나눠 먹기도 하고. 어려움이 당연히 있었죠. 어떤 뭐 질투 같은 것도 좀 있었고. 예, 예. 그러니까 참여하는 사람들은 그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데, 처음엔 50소 있으려도 아유 나 안 해, 못해 이러던 분들이 어느 정도 이게 연습도 하고 어디 무대까지도 오르네. 그렇다고 무대가 거창한 건 아니지만 우리 그 외갓집에 이 뭐 조그만 그 무대 쪽으로 오르는 거 보면 아마 좀 시샘이 좀 나와요. 그래서 그 무릉야 집에서 뭐 편에 한해 누구만 편을 든다, 누구만 이렇게 좋아한다, 뭐 이런 것도 좀 있었고, 또 하나는 소품이라든가 이런 걸, 최소한의 소품 같은 거 이런 거 좀 할 적에 그 금액 문제, 비용 문제가 있었어요. 그것도 여기저기 좀 손을 벌고, 또 어떤 땐 뭐 내 주머니까지도 좀 털고, 그러다 보니까 지갑의 무게는 많이 얇아지긴 했지만은, 그러면서 간단한 소품이라든가 아니면 그분들의 뭐 그 간식 같은 것도 이렇게 좀 충당하고 있는데, 그것도 좀 길다 보니까 사실 부담이 되더라고요. 그런 어려움은 이해할 설득이죠. 저희들 시샘해가지고 뒤에서 이렇게 뭐 말씀하시는 분들한테 왜 처음부터 우리가 50살 이랬잖아. 지금도 늦지 않았다. 같이 가자. 이러면서 얼르고 설득하고, 그러면서 그분들도 뭐 후에는 같이 동참하고, 물론 무대 위에는 오르지 않았지만 플로에서라도 힘껏 박수 치면서 우리를 응원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어요. 제주도에서는 대부분이 화산화투로 되어 있지만은 우리 지역은 황토밭이에요. 예, 황토밭이어가지고 그 비옥한 땅에서, 그리고 알맞은 일조량을 먹고 자란 농산물을 이게 도심지에 있는 소비자들하고 직거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걸 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꾸러미 사업을 했어요. 상자에다가 여러 가지 농산물을 담아서 하나씩 이렇게 정성스럽게 담아서 보내드리는 그런 꾸러미 사업을 매달에 한 번씩 아니면 매주에 한 번씩 꾸러미를 는 건데, 이걸 하려면, 꾸러미를 꾸리려면 마을 사람들이 필요하잖아요. 손이. 특히 나이 드신 분들. 그분들의 어떤 정성 뭐 이런 게 거기에 가미가 된 거죠. 그러면서 그분들한테도 뭐 충분하진 않지만 어느 정도의 일당도 드리고, 그러면서 거기서 얘기가 나와요. 뭐 제주도 말로 우리 다음에 뭐 해주시면 좋다, 이런 거 뭐를 했으면 좋겠다. 우리도 뭐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게. 그러다가 축제라는 걸, 물론 축제라면 거창하게 보일는지 몰라도 우리 마을에서는 벌써 두 가지의 축제를 기왕에 하고 있습니다. 매년 에코파티 축제라는 게 제주관광공사가 같이 하고 있지만,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제주도에 그 대표적인 곶자왈이 있어요. 곶자왈하고 관계된 그 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에코파티를 하면서 관광객이라든가 우리 주민들이 같이 하면서 정말 친환경적인 그런 음식과 그런 장소에서 같이 파티를 하는 팜파티가 있어요. 팜파티가 있는데, 이건 마을기업에서 우리가 만들어서 보내드리는, 도심지 소비자들한테 보내드리는 사람 중에서 저희들이 선정을 합니다. 저희들이 그 회원수가 약 740 몇 명 정도 되는데, 그분들을 다 초청할 수는 없고, 포스팅이라든가 이런 거, 해시태그라든가 이런 게 무릉해야지, 꾸러미 뭐 이렇게 페이스북이라든가 아니면 인스타그램에 꾸준하게 포스팅을 해주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선정을 해요. 저희들이 이분이 어째 뭐 이렇게 점수를 매겨가지고 선정을 하는데, 그 중에서 한 20명을 20분 정도를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메시지를 보내죠. 이번에 봄 무릉야지 팜파티에 선정되심을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하고, 오가는 여행 경비만, 오가는 비행기 요금만 부담을 하시면 1박 2일 동안 주무시고 체험하고 또 드시는 것까지도 저희 무릉야지에서 모든 걸 책임지겠습니다 하면서 하게 되면 대부분이 오십니다. 학생 수가 줄다 보니까 폐교가 되는데, 거기를 활용해 가지고 거기서 그 캠프파이어도 좀 하고 그러면은 아무래도 도심지 아파트 생활을 하시는 분들 입장에선 상당히 좋죠. 별이 보이고 불이 있고 통기타 선율까지도 이렇게 좀 하면 추억에 젖어가지고 이게 하는데, 참 그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행복한 그런 거고,
또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 주민들도 상당히 좋아하세요. 근데 마을 사업을 하다 보니까 마을 사람이 행복해야 그 마을을 찾아오는 관광객이라든가 방문객들도 비로소 행복할 수 있다는 걸 우리 이 사업을 통해서 전 직접 체감하고 있습니다. 감성이 감성을 좀 입혀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뭐 어떤 문자 메시지라든가 아니면 대화를 할 적에도 그분들 입장에서 이렇게 말을 하면 저분들이 어떻게 받아들일까? 뭐 이런 것도 생각하면서 가급적이면 배려하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좀 뭐 좀 약간 뭐 세련됐다는 걸 스스로 얘기하기는 좀 그렇겠지만 우리 나이대에 비해서 주위에서 그런 얘기를 좀 합니다. 약간 좀 조금은 좀 있다. 그리고 저 스스로도 좀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젊은 사람들하고 어울려야 하기 때문에 나이 드신 분들도 같이 이게 더불어서 가야 되겠지만 때론 학생들이라든가 초등학생들이라든가 아니면 청소년들까지도 저희들은 포용을 해야 돼요. 그러다 보면 그 친구들이 쓰고 있는 어떤 언어라든가 행동이라든가 이런 것도 보고 심지어는 그 젊은 친구들이 그 쓰고 있는 아주 그 줄임말 있잖아요. 그런 것도 어떤 때는 이게 뭐지 이거 뭐지 검색하면서 아 이런 친구들이 이때는 이런 걸 쓰는구나 하는 거 그런 것도 좀 익히고 있습니다. 사실 문화를 기획한다는 건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전 뭐 그걸 체계적으로 이렇게 뭐 했거나 뭐 겨우 접했던 겨우라기엔 좀 그렇지만 처음으로 접했던 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지역문화재정에서 진행했던 문화의 모자 프로그램인데 그걸 보면서 많이 얻어가긴 했어요. 많이 얻어갔죠. 많이 얻어갔고 그걸 조금씩 활용하면서 아까 조금 전에 쭉 말씀드렸던 할머니들과의 어떤 그 삶을 그려내는 그런 어떤 연극도 한번 기획해보고 이런저런 축제, 주민들 또 마을 방문객들 그런 사람들하고 같이 더불어서 갈 수 있는 게 뭔가 또 우리 마을이 갖고 있는 여러 어떤 천혜적인 정말 아직 그 어떤 개발되지 않은 그 생이라 그러죠. 날 것들이 많아요. 예, 날 것들이 많은 그 생태 우수 마을이어 가지고 이런 걸로 어떤 도시민들의 쉼터 역할까지도 좀 하는 게 제가 해야 될 아니면 우리 마을이 해야 될 그런 역할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얻어갔던 건 어떤 자신감 또 감성 좀 메말랐던 게 많이 촉촉하게 젖어 있어요. 저도 이런 어떤 문화 이모작 그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좀 가슴이 젖어 있다, 그 감성적이다. 그리고 어떤 자신감, 나도 할 수 있네, 나도 할 수 있다는 얘기는 다음 것도 또 해봐야지 하는 그런 어떤 나에 대한 저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도 있다는 게 어떤 성과로 결과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생각보다 문화예술 프로그램들이 꽤 많아요. 우리 제주도에도 그렇지만은 지역문화진흥에서 하는 프로그램도 그런데 저는 사실 지금 현재 기획하는 게 제주도에 살고 있는 연예인들이 꽤 됩니다. 이 친구들하고 지금 현재 약간 교섭 중이에요. 재능 기부를 좀 해라 이러면서 좀 코로나도 이제 1단계로 좀 완화도 됐고 그러니까 어떤 그 마을 주민들이 목마름 같은 게 그런 게 있잖아요. 깝깝한 그런 거 하면서 이분들을 초청해 가지고 재능 기부까지도 아니고 어떤 캐릭터를 충분하게 줄 능력까지는 안 되니까 이런 것도 하면서 했는데 마침 제주도 문해진흥원인가? 거기서 보니까 그런 어떤 지원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저기 찾다 보고 검색하다 보면 물론 우리 지역문화진흥원에서 해주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 지원책도 있지만은 상당히 많은 곳에서 지원하는 사업도 좀 있고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어떤 발품도 팔고 뭐 검색도 좀 하다 보면 자기가 원하는 어떤 땐 내가 좀 힘에 버겁고 그런 것까지도 좀 긁어주고 이렇게 보태준다? 표현은 좀 이상하지만 지원해주는 그런 방법도 찾아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어떤 마중물 역할을 좀 하고 싶어요. 주민들이 원하는, 주민들이 목말라하는 이런 문화 사업이라든가 이런 걸 끌고 올 수 있는 그런 마중물 역할을 좀 하고 싶고 또 그런 게 마을에서 주어진다면 기꺼이 그 짐을 짊어지고 가야 될 그런 어떤 운명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마을 사투를 꽤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을만이 아니라 다른 마을도 이렇게 돌아보면서 이런 건 이랬으면 좋겠다, 저런 건 저랬으면 좋겠다. 어떤 우리가 했던 경험 이런 것도 이렇게 전수하면서 하고 있는데 다른 마을도 보게 되면 꽤 그런 게 있어요. 문화에 대한 목마름. 일단 봉사예요. 희생이고. 그리고 사명감. 그런 게 있어야 비로소 마을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간에 마을의 주인은 주민들이에요. 그분들을 가르치려 들라 그러면 그건 큰 착오입니다. 그분들보다 마을 주민들보다 마을에 대해서 아주 잘하는 사람들은 없어요. 그분들이 곧 전문가입니다. 옆에 사람들 가지고 난 전문가네 이래가지고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하다 보면 그게 오래 가지도 않거냐 그분들 눈에 들지가 않아요. 어쨌든 간에 그분들 속에 들어가야 하고 그분들하고 눈높이도 맞춰야 되고 그분들하고 가슴까지도 같이 맞춰야 돼요. 그래서 마을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